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20대 때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서는 지금까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일거리도 꾸준하게 많은 편이고 수입도 웬만한 중견회사 월급 정도는 충분히 벌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주로 있다 보니 아이 돌보는 일과 집안일에 좀 더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그렇다 보니 남편은 저에게 몹시 고마워하더라고요. 제가 집안일도 하면서 매달 적지 않은 수입도 벌고 있다 보니 자기가 복받은 남자라는 소리도 잘했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저에게만 전적으로 집안일을 다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집에 있긴 해도 엄연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안일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소나 빨래, 분리수거 등은 남편도 틈나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밖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사회생활하느라 늘 고생이 많다며 고맙다고 말하고 남편은 저에게 집 관리도 열심히 하면서 돈까지 벌어오니 최고의 마누라라고 고맙다고 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워했고 사이도 몹시 좋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만 보자면 제 결혼 생활은 성공이고 행복합니다. 다만 제가 남편 복은 괜찮은데 시댁 복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시댁은 홀어머니와 신우 한 명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 참 꼬장꼬장하고 며느리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전형적인 시어머니세요. 저희 남편이 분명히 저를 얘기할 때 재택근무로 번역일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 번 말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이유로 어머님에게 저는 그냥 집에서 노는 사람 혹은 내 아들 돈으로 놀고 먹는 사람일 뿐인 겁니다. 남편이 어머님에게 집사람이 집에서 일하긴 하지만 돈 잘 번다고 꽤나 여러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 귓등으로도 안 들으세요. 그러면서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면 살림에 더 신경 써라든가 남편이 힘들게 돈 벌어오면 아까운 줄 알고 아껴 써라 라는 소리도 곧잘 하세요. 처음엔 저도 그냥 웃으면서 어머님 이거 제 돈으로 산 건데요 한마디 했다가 생 난리를 듣고는 그 뒤로는 그냥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한번 삐치시면 그 삐침이 정말 오래가요. 주변 사람들한테 신세 한탄하고 며느리 죽이려 만들고요. 부모 자식 간의 인연 끊자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시고요. 그렇게 난리 부리실 걸 아니까 어머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고 또 애초에 어머님을 건드리지 않게 조심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더러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 함부로 쓰지 말라고 잘 그러시는데요. 정작 그 돈 함부로 쓰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과 신우입니다. 왜냐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어머님과 신우의 생활비는 남편 월급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어머님이나 신우나 저한테 미안해하거나 혹은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도 신우도 그런 거 전혀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어머님은 돈 잘 버는 아들 저한테 뺏겼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는 남편보다 6살이 어린데 회사 조금 다니다가 그만두고 내내 집에서 놀고 먹습니다. 최소한 어머님은 저희 남편에게 매달 받는 돈을 생활비로만 쓰시기도 하고 또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이니 아껴 쓰려고 하시는 거나 있지 신우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오빠한테 용돈 받아 쓰는 주제에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신우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데 능력 좋고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최대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딱 원하는 남자가 없다며 저한테도 한 번씩 괜찮은 남자 없느냐 잘 묻기도 했죠. 저는 사회생활도 안 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본인 능력도 없는 데다 성격도 안 좋고 돈이나 쓸 줄 아는 신우를 소개시켜줬다가 누구한테 욕먹겠나 싶어서 암소리 안 하는 거지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신우는 제 친구와 결혼했습니다. 그 친구는 부모님들끼리 친해서 자식들까지도 친해진 케이스인데요.
남자인 친구고 인물 좋고 직업도 좋은 편이에요. 어렸을 때는 꽤나 친하게 잘 지냈는데 크면서는 각자 사느라 바빠서 가끔 안부 연락이나 한 번씩 하는 정도의 친구였죠. 그 친구가 제 남동생 결혼하는 날 결혼식에 왔었습니다. 그 결혼식에는 저희 어머님과 신우도 왔었는데 그 친구가 저희 신우의 레이더망에 딱 걸린 거죠. 저한테 저 남자는 누구냐고 묻길래 부모님들끼리 친해서 나랑도 친구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그 친구한테 한눈에 반했는지 소개시켜 달라며 저를 들볶기 시작했죠. 저는 처음에는 별로 신우를 소개시켜 주고 싶지 않았어요. 신우가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나섰겠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괜히 소개시켜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중간에서 곤란해지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신우와 시모는 그때부터 합세해서 저를 쪼아대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랑 다리를 놓으라고요. 결국 저는 등살에 못 이겨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는 좋게 거절했어요. 바쁘기도 하고 딱히 여자친구 만들고 싶지도 않다고요. 그렇게 전했는데도 시모는 못 받아들이고 펄쩍 뛰더라고요. 이 얘기를 제대로 전한 거 맞아? 우리 아영이가 뭐 어때서 소개를 안 받겠다는 거야? 아가씨라서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좀 바쁘대요. 바쁘면 뭐 얼마나 바쁘다고. 언니 됐고요. 그냥 그 사람 연락처 저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며 연락처를 달라는 겁니다. 네? 아, 그래도 어떻게 연락처를. 뭐 어때서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연락처를 함부로 넘기긴 그렇고 그러면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저는 그 친구에게 다시 물어보면서 미안하다고 싫으면 적당히 거절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친구도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신우에게 연락처를 줬는데 웬걸 두 사람이 결국 사귀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만 들어보니 신우가 정말 미친 듯이 들이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무리 신우가 적극적이라고 했던들 결국 저렇게 사귀는 거 보면 두 사람이 인연이었나 보다 싶기는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무려 9개월 만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신우의 추진력이 놀랍기만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신우가 결혼은 안 하고 나이만 들어간다며 걱정이 많으셨는데 초고속으로 결혼하고 애까지 생겼다고 하니 덩실덩실 좋아하셨죠. 결혼 과정에서 저희 남편한테 결혼 자금 많이 달라고 난리쳐서 골치가 아프기도 했는데 그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신우는 아이를 출산할 때가 다가왔죠. 그런데 그맘때 어머님이 신우를 산후조리원에 안 보내고 당신이 직접 케어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우네 시부모님과도 아는 사이다 보니 듣는 얘기가 많았는데 신우 애 낳을 때 300만 원 정도 주실 거라고 했거든요. 산후조리원비 겸 용돈으로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님이 그 돈 조리원비로 쓰기에는 아깝다고 어머님 당신이랑 신우랑 반반 먹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는 어머님이 직접 해주시겠다는 거였죠. 솔직히 누가 됐든 산후조리만 하면 되니 제가 알 바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신우가 출산을 하고 일주일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예, 어머님. 너 지금 집에 있지? 네. 그러면 나랑 아영이랑 지금 짐 챙겨가마. 택시 타고 갈 건데 짐이 좀 있으니까 전화하면 네가 나와서 좀 챙겨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뜬금없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아, 그래. 다 알아들어 놓고 왜 물어? 어머님 지금 댁에서 아가씨 산후조리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 그러니까 가겠다고. 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이 나이 먹고 산후조리 해주려니까 죽겠다 아주. 너네 집에 좀 갈 테니까 네가 신우 산후조리 하는 거 좀 거들어줘. 어머니, 그건 좀 저도 지금 일 때문에 정신없고. 네가 무슨 일을 하는데? 어머니, 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 일한다고.
집에서 하는 일인데 틈틈이 하면 되지. 그리고 네 일이 중요하냐? 니네 신우는 출산을 했는데 가족끼리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니? 어머님, 근데 미리 얘기가 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이건 좀. 됐고, 지금 택시 온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 전화하면 나오기나 해. 하시면서 막무가내로 오신다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했고 남편도 몹시 놀라더니 자기가 엄마한테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뒤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더니 받자마자 너 형준이한테 다 일러 바쳤냐? 어머님, 저도 제 사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얘가 아주 신우 산후조리 좀 도와달라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남편한테 쪼르르 일러 바쳐. 어머님, 어쨌든 저는 안 됩니다. 저 지금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요. 긴 소리 하지 말어. 우리 지금 출발했다. 30분 뒤에 도착이니까 그런 줄 알아?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진짜 미안하다며 집에 가면 엄마한테 잘 말씀드리고 돌려보낼 테니 오늘 하루만 참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나 신우의 막무가내 행동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일단 오고 있다는데 어떡하나요? 30분 뒤에 연락받고 나가봤습니다. 신우가 갓난아기를 안고 택시에서 내리고 어머님은 저더러 트렁크에 있는 짐 챙겨서 따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일단 아기 짐들 챙겨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짐도 어찌나 많은지 2번이나 왔다 갔다 옮겨야 했죠. 집에 와서 저는 어머님께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저 지금 한창 일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산후조리를 하나요? 일해! 누가 뭐래? 들어가서 일해! 저는 결국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치겠다 생각하며 어쨌든 다시 급한 일을 하려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 수진아, 잠깐 나와봐라. 네. 분유 타게 물 좀 끓여놔라. 애 좀 있다가 분유 먹여야 돼. 너네 집 포트기는 내가 쓸 줄을 모르겠다. 네? 그리고 우리 점심 먹어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뭐 어쩌자는 거야. 인정머리가 없니?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한번 묻지를 않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요, 어머님. 식사 안 하셨어요? 3시밖에 더 됐어? 집 안에 기장미역 있으니 그걸로 미역국 좀 끓여. 집에 소고기는 있지? 없는데요. 너는 살림하는 애가 그런 것도 없어? 얼른 가서 사와. 어머님, 저 일한다니까요. 얘가 왜 이렇게 말이 길어? 시어머니랑 신우는 굶어 죽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딨어? 어머님이 신경질을 확 내시더라고요. 저는 결국 입씨름 해봤자 나만 손해다 생각하며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가는 길에도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와서 어머님과 신우에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돌아가시라고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우는 조리원 들여보내라고요. 어머님은 조리원 일주일 있으면 돈이 얼만데 들어가라고 하느냐며 펄쩍 뛰시면서 방에 있는 저 들으라는 건지 화를 내셨어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있겠다는데 왜 난리냐면서요. 어머님도 신우도 요지부동이었고 남편도 진땀을 흘리며 제발 이러지 마시라고 사정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머님 저 쇠고집을 누가 꺾겠나 싶어서 결국 제가 항복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그랬지만 남편 얼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어머님과 신우는 저희 집에서 열흘 정도 지냈어요. 신우 산후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까지 제가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우와 어머님 드실 식사 준비에 분유 타주고 우는 애 틈틈이 봐주고 방에 들어가서 일 좀 할라치면 불러제끼면서 아기 목욕물 받아줘라, 애 좀 씻겨줘라, 옷 세탁기 좀 돌려라, 젖병 세척 좀 해줘라.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도 없게끔 수시로 불러대시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어머님이나 신우는 먹는 건 또 얼마나 까탈스럽게 구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아이도 정말 밤낮 없이 울더라고요. 저는 신우 산후조리에 어머님 시중 들고 그 와중에 제 일까지 하느라 잠도 잘 못 자고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어요. 그렇게 열흘이 지났고 신우와 어머님은 드디어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더 뭉개 있을 작정이었는데 남편이 하도 닥달하니까 결국 열흘 정도 묵고 가기로 한 거죠. 그렇게 마지막 날 녹초가 된 저를 보며 남편이 미안하다고 안마를 해주려는 겁니다. 저는 남편 손을 뿌리치며 그랬죠. 됐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미리 상의도 없이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땐 나도 안 참아. 당신도 제대로 알아둬. 알았어. 진짜 미안해. 그렇게 어머님과 신우는 저희 집에서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수고했다며 저한테 20만 원 주시더라고요. 저는 됐다고 안 받는다는데 수고비라고 끝까지 받으라며 억지로 제 호주머니에 쑤셔 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집에서 노느니 엄불한다고 신우 산후조리 그거 조금 도와주고 20이면 나쁘지 않지? 너 용돈 벌었네?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머님이랑 신우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해서 날린 돈이 얼마고 저희 집 그동안 나간 식비만 해도 얼만데 꼴랑 20 주면서 저런 소리를 하시나요? 저 안 받겠다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주고 가시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시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 일로 가뜩이나 싫던 어머님과 신우가 더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 신우의 결혼 생활에는 복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신우의 시이모님이었습니다. 저는 신우의 시부모님과도 잘 아는 사이다 보니 시이모님도 두어 차례 뵌 적이 있어요. 시이모님은 이혼을 하시고 혼자 사시는데요. 형편이 좋지 못하셔서 신우의 시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도 찾아봐 주시고요. 그런데 신우가 애를 낳고 육아 도우미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는 시이모님이 당신이 해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신우 입장에선 당연히 싫겠죠. 그냥 남이 도와주는 게 낫지 가뜩이나 불편한 시이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좋겠나요? 하지만 신우네 남편도 그렇게 하자고 하고 시부모님도 그렇게 하자고 하니 신우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나 봐요. 그렇게 시이모님이 신우의 집에 와서 같이 지냈는데 신우 입장에선 미치고 팔짝 뛰겠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하소연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시댁을 한번 갔었는데 신우가 시이모랑 같이 살기 싫다고 생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같이 살기 싫어. 언제까지 있는다는데? 우리 승원이 돌 때까지는 있겠다고 했대. 진짜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 엄마? 월급은 매달 250씩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집에서는 정작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애 봐주러 와놓고 애도 결국 내가 다 본다니까? 집안일도 손 하나 까딱 안 해. 그뿐인가? 오히려 자기가 시어머니 행세하면서 나한테 은근히 이것저것 시켜. 아니 내가 250이나 매달 주면서 왜 시이모 하녀 노릇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야.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니. 너네 남편한테 말했어? 여러 번 했지. 근데 남편이 보기에는 우리 이모가 승원이 잘 봐주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도리어 나한테 뭐라고 한다? 그 이모가 얼마나 여운지 우리 남편 앞에서는 그렇게 나랑 승원이를 살뜰하게 챙기는 척을 한다니까. 게다가 우리 어머님도 이모가 애 잘 봐주니까 믿고 맡기라고 자꾸 그러는데 나는 거기다 대고 이모님 일 하나도 안 하시고 저한테 다 떠넘기세요 라고 어떻게 말하냐고 하면서 징징거리더라고요. 시이모님이 애 봐준다고 들어와 놓고 오히려 신우 부려먹고 날로 먹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속으로 꼬숩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일이라면 복장 터지겠지만 얄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신우 일이다 보니 오히려 꼬신 거였죠. 차라리 내가 가면 안 되냐? 그 이모님이라는 사람은 나가라고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 이 좋은 자리를 비켜주려고 하겠냐고. 그럼 어떡해? 돌까지만 악착같이 버티고 나가시라고 해야지. 애초에 1년 봐준다고 했으니까. 아, 진짜 싫어. 신우는 시이모님한테 된통 당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나한테 산후조리 해달라면서 보란듯이 일 부려먹더니 꽃이다 생각했었죠. 그렇게 시 이모님이 나갈 때까지 신우의 징징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2년 정도 흘렀을 때였어요. 그맘때 신우는 둘째도 임신하게 되었어요. 임신한 건 축하하지만 또 은근슬쩍 산후조리를 저희 집에서 한다고 할까봐 겁부터 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번엔 절대 안 된다고, 나는 절대 안 볼 거라고 못 박아두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며 어머님에게 전했죠. 어머님도 꼴랑 10일 정도 지낸 거 가지고 유난 떤다고 하시면서 더럽고 치사해서 저희 집엔 안 간다고 하셨다더라고요. 근데 가만 들어보니 이번에도 또 신우는 조리원에 안 간다는 겁니다. 차라리 전문 조리원을 가서 푹 쉬다 오면 되는데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됐죠. 어머님도 신우도요. 조리원에 가든 안 가든 어쨌든 나는 절대 봐줄 생각 없다고 마음을 먹었고 통보도 했으니 그나마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신우의 둘째 출산일이 다가왔죠. 저는 그맘때 진행하고 있던 책 번역일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일이라서 끝나고 나니 좀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생인 저희 딸이랑 둘이서 어디 여행이나 다녀오자 싶어 계획을 잡게 되었어요. 딸도 저랑 계속 여행 가고 싶다고 했고 저도 바쁜 것만 끝나면 생각해 본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딸과 갈 만한 여행지를 한참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우는 예정보다 일찍 둘째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도 병원에 찾아가서 축하도 하고 아이도 보고 왔죠. 신우는 첫째나 둘째나 제왕절개로 나왔기 때문에 5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입원 기간이 끝나면 바로 어머님 댁으로 가서 몸조리를 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입원해 있는 사이 저는 어머님의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애미야, 이번에도 네가 아영이 산후조리 좀 해줘야겠다. 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이번엔 제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지.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디스크 치료를 하고 왔다. 근데 치료를 하고 나니 더 아파. 못 움직일 정도야. 내가 남한테 간호를 받아야 될 지경인데 누굴 조리해 주겠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평소에도 허리 아프시다는 말은 한 번씩 하셨는데 굳이 신우 출산할 때쯤 치료를 받으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또 일부러 저한테 떠넘기려고 하시는 게 보였죠. 하지만 저도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 아가씨 산후조리 못해요. 저 재영이랑 여행 가려고 준비했고 예약까지 다 했습니다. 뭐야? 아니 뭔 놈의 여행을 갑자기 간다는 거야? 갑자기 아니고요. 전부터 재영이가 엄마랑 같이 여행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이번 일 마무리되면 가려고 준비했었습니다. 됐어. 여행 가지 마. 네? 지금 니네 신우는 애 낳아서 산후조리 받아야 되고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파서 드러누워 있다는데 뭔 놈의 여행이야. 네가 지금 여행 갈 정신이니? 어머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아가씨 산후조리 이번엔 저한테 안 맡기신다고 하셨잖아요. 상황이 변했잖아. 상황이. 너 아니면 누가 해줄 거야? 그럼 형준 씨한테 말해놓겠습니다. 뭐야? 일하는 남편한테 무슨? 어머님,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저도 집에서 일해요. 그리고 지금 일 끝나고 제 딸이랑 여행 가려고 한 건데 왜 어머님 마음대로 이러세요? 너는 지금 여행이 중요해? 라면서 빽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저도 너무 화나더라고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다 될 줄 아나 싶기도 하고요. 어머님은 무조건 저희 집 갈 테니 그런 줄 알라고 하고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전화 끊고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조리원 가면 되지 악착같이 안 가고 그 돈은 챙기면서 저 부려먹으려고 작정하시는 게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이번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결심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묘안이 하나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결심을 했죠. 그 후 어머님은 남편에게도 전화해서 내가 내 아들 집 간다는데 왜 난리냐며 퍼붓고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진절머리 나는 얼굴로 듣고 있고요.
아니, 엄마, 왜 그러세요? 그냥 조리원을 보내시라니까요. 제가 돈 드릴게요. 네 돈은 돈 아니야? 집에 있는 사람이 시어머니랑 신우랑 좀 돌봐주면 될 것을 뭐하러 몇백만 원이나 남한테 준단 말이야.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꼴랑 여행한다고. 집사람도 계속 밤새가면서 일하다가 휴식 차원에서 간다는 거예요. 뭔 휴식, 허구한 날 집에 있으면서. 엄마! 그러길래 제가 남편에게 폰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못해 주더라고요. 예, 어머님. 집에 오세요. 산후조리 저희 집에서 하세요. 제 말에 남편도 놀라고 수학이 넘어 어머님도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뭐? 너 왜 갑자기 말을 바꾸냐? 어머님이나 아가씨나 정 저희 집 와서 산후조리 받아야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참나, 진작 이럴 것이지.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어쨌든 네가 마음을 바꿨다니 나도 이쯤에서 그만하마. 퇴원하고 너네 집으로 가는 걸로 하자. 그렇게 어머님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놀라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우리 집에서 하라고 말씀드렸지 내가 한다고는 말씀 안 드렸어. 어? 그리고 나도 어머님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거 2번은 안 참는다고 했지. 이번엔 내가 어떻게 하든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으니까. 그렇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님과 신우가 온다고 한 날짜가 다가왔어요. 저는 어머님 전화를 받고 저희 딸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어머님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우리 앞에 도착했다. 짐 가지러 나와라. 네. 저는 그렇게 밖으로 나갔어요. 저번과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첫째가 같이 있었죠. 신우는 갓난아이를 안고 어머님은 시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역시나 트렁크에서 짐을 다 꺼내서 집 안으로 들어갔죠.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이럴 때 서로 돕고 그래야지. 처음부터 기분 좋게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하면 너나 나나 얼마나 좋냐. 꼭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고 기분 상하고 나서 봐야겠어? 어머님은 집으로 가는 내내 궁시렁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면 좋죠. 그래서 제가 아가씨 산후조리 도와주실 분도 일부러 집에 모셨어요. 뭐? 들어가 보세요. 저는 웃으며 현관문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누군가가 어머님과 신우를 반겨주었죠. 아유, 안녕하세요. 사돈 어르신. 아영이도 오랜만이네. 바로 신우의 시이모님이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신우를 반겨주셨죠. 그 모습에 어머님과 신우는 못 볼 것이라도 본양 입이 뜨악해서 그 자리에 멈추더라고요. 무슨 일시정지된 것처럼요. 이모님, 얼른 들어와. 거기서 왜 그러고 있어? 둘째 어디 얼굴 좀 보자. 하면서 신우 품속에 있던 아기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어머님 황망한 얼굴로 저를 보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했네요. 여행 준비한 거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취소하려고 하면 환불은 아예 안 된다는데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쩔까 하다가 생각해보니 신우네 이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전에 시이모님이 첫째도 잘 봐주셨다고. 그래서 부모님 통해서 연락처 알아내서 전화드렸는데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당장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조리원보다 돈도 적게 받으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좋아요. 뭐야? 기막혀서 말도 못하는 어머님을 두고 시이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돈 어르신, 얘기 들어보니 허리 다치셨다고. 이 집에서 편안하게 쉬세요. 제가 사돈 어르신까지 같이 돌봐드릴게요. 아니, 어떻게 저희가 그러나요? 아유, 뭐 어때요? 그냥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해드리는 건데. 예? 가족끼리라도 그런 건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알죠? 그럼요, 이모님. 저희 아가씨가 어련히 알아서 챙겨드릴까요?
저희 아가씨랑 어머님이랑 잘 부탁드려요. 제가 원래 하려고 했는데 여행 취소하려고 하니 위약금이 보통이 아니네요. 당연하죠. 돈 아깝게. 내가 와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여행을 안 가. 맘 편안하게 갔다 와요. 시어머니랑 신우는 내가 잘 돌볼 테니까 걱정 말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마음이 편안하네요. 그러면 저희는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실은 비행기 시간이 좀 촉박해서. 얼른 가봐요. 재밌게 잘 놀다 오고. 저는 방에 들어가서 캐리어를 챙겨 나왔어요. 그리고 딸한테도 할머니랑 고모한테 인사드리라고 했죠. 어머님과 신우는 뭐라 말도 못하고 얼굴이 있는 대로 일그러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푹 쉬다 가세요. 아가씨도 산후조리 잘 받고 어머님이 산후조리는 저희 집에서 하고 싶다 하시니 제가 기꺼이 집 빌려드려야죠. 이모님이 베테랑이시니까 알아서 잘 해주실 거예요. 저랑 재영이는 다음 주쯤에 올 건데 선물도 꼭 사올게요. 그럼 푹 쉬세요. 그렇게 저는 딸내미랑 캐리어 끌고 룰루랄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는 길에 딸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엄마, 근데 할머니랑 고모랑 표정이 화난 것 같던데? 상관없어. 할머니랑 고모랑 몸이 좀 불편해서 그래. 우리는 가서 재밌게 놀다 오자. 응. 그렇게 저는 신나게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갔다 와서 시어머니가 생 난리를 칠 게 분명했지만 솔직히 상관없었어요. 저도 어머님의 막무가내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난 상태였고 이 일로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저도 가만 안 있을 작정이었거든요. 여행지에 갔더니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잘 지내느냐 재미느냐 묻더니 어머님이 화가 나서 저 돌아오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라고 안 참는다고 남편에게 다시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와 딸이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어머님과 신우는 이미 집에 없었어요. 남편에게 들어보니 5일도 안 돼서 그냥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화가 나서 저에게 전화해서는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남편과 딸과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어머님과 신우가 살벌하게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너 미쳤니? 너네 집에 아영이 얘네 시모를 왜 부르는데? 그럼 어떡해요, 어머님. 저는 여행 가야 되고 아가씨 산후조리 해줄 사람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제 딴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죠.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이모님 불편하다고 같이 살기 싫어 죽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산후조리 시켜준답시고 이모님을 불러요? 같이 지내는 동안 나 숨 막혀 죽는 줄 알았고 제대로 산후조리도 못했다고요. 산후조리는커녕 이모님 시중 들고 눈치만 보다 온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불러들인 시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게 있다 왔는 줄 알아? 그 시모라는 사람도 음식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내가 다 다시 해야 되고 허구한 날 늦잠 자는 데다 낮잠까지 자질 않나 애 하나도 똑바로 못 시켜서 결국 내가 다 하고 은근슬쩍 우리 아영이한테 뭐 시켜 먹으려고 하고 산후조리가 아니라 무슨 상전 떠받들고 지내다가 내가 골병 들 것 같아서 도망쳐왔다. 네가 버린 짓 때문에 이게 뭔 짓이니? 너는 시어머니랑 신우랑 골탕 먹이고 여행 가니 신이 나든 재밌어 죽겠든? 어머님 화가 나서 난리를 치시는데 그 모습에 남편도 화가 나서 어머님께 한마디 하려는 거 제가 말렸습니다. 그러게 제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안 하겠다는 사람 억지로 하라고 한 건 어머님이세요. 그리고 아가씨, 애초에 조리원 가면 됐잖아요. 조리원 가면 거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애도 잘 봐주고 편하게 해주세요. 굳이 왜 저한테 산후조리를 받겠다는 거예요? 뭐가 어째? 너 가족끼리 이럴 거야? 어머님이야말로 가족 하시면서 저 그냥 꽁으로 부려먹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뭐가 어째? 야! 저한테 야라고 하지 마세요. 저 어머님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 없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시어머니랑 신우랑 이렇게 골탕 먹이냐? 그게 왜 골탕인가요? 이모님도 결국 가족이잖아요. 아가씨네 가족. 제가 깐죽거리니까 어머님 얼굴이 뻘개져서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런 것도 며느리라고. 너 나가라.
나 앞으로 너 안 보고 살고 싶다. 그냥 영 끊고 살자. 당장 나가. 그러시대요. 예전 같았으면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제가 죄송해요. 화푸세요. 했겠지만 이번엔 저도 그냥 심드렁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챙기면서 말씀드렸죠. 네, 그러세요 그럼. 그리고 딸이랑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님 제 행동에 뒷목 잡고 소리 지르시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나갔어요. 어머님은 평소에 마음대로 행동하시면서 불리하면 안 보고 사내 인연 끝내 하시는데 솔직히 그게 저한테 아쉬울 일인가요? 뻔뻔하고 이기적인 시댁 식구들 안 보고 살면 제 입장에서 오히려 땡큐죠. 어머님이 남편한테 너는 저런 애랑 결혼했느냐며 뭐라고 하셨다는데 남편도 어머님에게 작작 좀 하시라고 한바탕 하고 나왔다더군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정말 어머님과 일체 연락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괘씸해 하시던지 말던지 어머님 당신 입으로 저 안 보고 싶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해드리려고요. 처음 무대뽀로 신우 산후조리하라며 저희 집 밀고 들어왔을 때 제가 그냥 넘어가니까 저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신우 시댁에서 조리원비에 쓰라고 받은 돈은 자기들이 낼름 챙겼으면서 또 저한테는 20만 원 던져주고 산후조리며 어머님 시중까지 들라고요. 한 번이야 가족끼리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며 넘어가지 제가 뭐하러 계속 참아주고 있어야 되나요? 저는 남편에게도 경고했습니다. 행여나 나에게 먼저 숙이고 들어가라느니 사과하라느니 하면 나는 당신하고도 굿바이 할 거다. 그러니 잘 생각하라고요. 제 말에 남편 역시 아니라며 엄마 저렇게 무대뽀로 나오는 거 나도 질린다고 당분간은 보지 말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니까 속 편한데 어머님은 이제 와서 아쉬운지 남편 통해서 한 번씩 연락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당신이 어머님하고 연락하는 건 상관없지만 나는 굳이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님 성격 맞추고 진땀 빼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나중에 남편한테 들으니 신우는 또 시이모님하고 같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낳았으니 1년 정도 또 같이 살면서 봐주시겠다고 해서요. 신우 완전 죽을 맛인 것 같은데 시이모님이니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았죠. 결국 또 친정엄마인 저희 어머님 주구장창 찾아가서 하소연 하나 보더라고요. 애도 아니고 본인이 감당도 못할 것 같으면 둘째는 안 낳았어야지. 참 끝까지 생각하는 게 어리다 싶었죠. 그 일로 어머님 안 보고 살고 있다 보니 저는 너무 속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 설령 어머님과 푼다고 해도 이제는 어머님 마음대로 또 막무가내로 저한테 하시게끔 참지는 않을 거예요. 어머님은 가족 좋다는 게 뭐냐고 그러셨지만 정작 어머님은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 안 하셨으니 부려먹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그걸 깨달은 이상 저도 호락호락 넘어갈 생각은 이제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행동에 어머님도 깨달은 게 많으시지 않을까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